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타락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극적이었다. 태양이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비출 때 도시의 광장과 길거리는 평범한 상인과 군인들의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황제와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사치스러운 연회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극한으로 치닫던 그 시절, 그들이 맛본 기이하고 충격적인 음식과 끊임없는 향락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로마의 황제들이 주최한 연회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공포와 숭배의 장이었다. 한 입의 요리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당시 황제 네로의 연회를 떠올려 보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연회장 중앙에는 커다란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금박으로 장식된 유리들이 진열되었다. 연못 위에는 살아있는 홍학이 떠 있었고 그의 하인들은 그 새들의 깃털을 살짝 건드려 손님들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감상하게 했다. 사람들은 경외와 공포에 휩싸이며 동시에 이 생생한 광경에 매혹되었다. 어떤 이는 이 광경을 통해 황제의 절대 권력을 확인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연회 음식의 기괴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홍학의 뇌, 제비집, 심지어 쥐를 이용한 요리까지 준비되었다. 로마의 셰프들은 재료의 희귀성과 맛보다도 얼마나 손님을 놀라게 하고 경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한 요리사는 쥐를 오랜 시간 동안 특수한 향신료와 버터에 절여 그 맛을 황제의 입맛에 맞게 완벽히 조정했다고 전해진다. 손님들은 겉보기에는 미묘하게 맛있게 보이는 접시를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과 무용은 절정에 달했다. 가수와 무희들은 때로는 관습을 무시한 채 극적인 행동을 하며 관객을 놀라게 했고 손님들은 음식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황제의 위엄과 무자비함을 체험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한 귀족은 연회 도중 충격으로 숨지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자신이 먹은 요리의 잔해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당시 사람들의 심리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연회는 공포와 쾌락이 결합된 극장과도 같았다. 황제와 귀족들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어떤 기록에서는 네로가 자기 손으로 홍학의 뇌를 맛보며 웃었다고 전한다. 그 장면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공포와 숭배, 그리고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황제의 기호에 맞춰 만들어진 기괴한 음식들을 입에 넣으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절대성을 목격했다. 연회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권력과 죽음의 향연이었다. 로마의 황제 연회는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뒤엉킨 장대한 극장이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항상 무겁고 촛불의 그림자는 벽에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다. 귀족들은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희귀하고 기괴한 요리를 경험했는지를 과시했다. 이 광경 속에서 한 젊은 귀족, 루키우스는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 앞에서 두려움과 혐오를 느꼈다. 그날 저녁, 네로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손님들은 무조건 제공된 요리를 맛보아야 했고 거부하는 이는 황제의 분노를 직면해야 했다. 연회장의 중앙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대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살아있는 홍학, 황금 장식의 물고기, 심지어 불을 뿜는 향신료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루키우스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권력의 상징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연회에 참석함으로써 얻는 명성과 동시에 잃을 수 있는 목숨의 무게를 느꼈다. 연회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무희들은 몸을 과감히 드러내고 손님들을 자극하며 춤을 추었다. 한 무희가 황제의 손길에 의해 의도적으로 음식을 흩뜨리자
손님들은 황제의 장난과 권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루키우스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타락과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눈앞의 화려함 뒤에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식사의 하이라이트였던 홍학의 뇌 요리는 손님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일부는 그것을 예술로 보며 경탄했고, 일부는 혐오감을 느끼며 접시를 내려놓았다. 루키우스는 접시를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권력의 연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지를 고민했다. 그는 내면에서 황제의 야망과 자신의 도덕적 기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이 연회에서는 황제의 쾌락뿐 아니라 손님들의 사회적 위치와 정치적 영향력도 시험받았다. 어떤 이는 음식의 향과 맛을 통해 황제의 호감을 얻었고, 어떤 이는 불쾌감을 드러내어 즉각적으로 배척되었다. 루키우스는 이러한 게임 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배웠지만,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는지도 목격했다.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권력과 윤리, 생존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연회가 밤 깊어갈수록 광경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끔찍해졌다. 금빛 촛불 아래에서 음식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고, 손님들은 경외와 공포에 휩싸였다. 루키우스는 그 순간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공포의 미학을 온전히 체험했다. 황제와 귀족들의 사치와 타락은 단순한 호화로움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극한과 맞닿아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연회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루키우스의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손님들은 이제 단순한 식사를 넘어 서로의 두려움과 욕망을 시험하며 권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어떤 귀족은 살아있는 쥐를 음료에 담가 황제에게 건네며 자신의 용맹과 기질을 과시했고, 또 다른 이는 희생적인 제스처를 통해 권력의 눈치를 살폈다. 루키우스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인간이 보여주는 극단적 탐욕과 타락을 냉정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연회장의 한쪽에서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 젊은 귀족이 향신료와 독이 섞인 요리를 무심코 맛보았고 즉시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다. 황제는 이 상황을 장난처럼 받아들이며 주위 손님들은 공포와 경악 속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루키우스는 인간의 생명과 권력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내면 깊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기고 상황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회에서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생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험이었다. 살아있는 홍학, 쥐, 그리고 희귀한 향신료로 장식된 접시는 손님들을 도덕적 갈등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루키우스는 이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는지를 목격하며 자신의 내적 갈등도 극에 달했다. 그는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황제 네로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쾌감을 느꼈다. 그는 손님들의 공포와 경외를 즐기며 권력의 절대성을 과시했다. 무희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음식과 향연은 점점 더 기괴하고 충격적으로 변모했다. 루키우스는 이 광경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권력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흥분, 혐오와 경외심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다. 연회의 마지막 순간, 황제는 극적인 장치를 준비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다루게 하여 그들의 공포와 충성을 시험했다. 루키우스는 자신의 손으로 쥐를 잡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기준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권력과 탐욕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밤이 끝나갈 무렵, 연회장은 기묘한 침묵 속에 잠겼다. 살아남은 손님들은 공포와 피로 속에서 황제의 권력과 사치에 무력하게 압도되었다. 루키우스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인간의 욕망과 타락,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다. 연회의 광경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적 현실을 마주한 한 인간으로서 그는 영원히 변하게 될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연회장은 잔해와 혼돈 속에 잠겨 있었다. 루키우스는 피와 쓰러진 음식,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방 안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는 살아남은 손님들과 함께 황제 네로의 사치와 잔혹함이 만들어낸 비극적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한때 권력의 일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숨겨진 어둠과 타락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루키우스 자신도 그 밤의 광경과 자신의 선택이 남긴 흔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연회의 후유증은 단순한 신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적, 도덕적 충격으로 이어졌다. 루키우스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에 남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를 읽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지,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깊게 영혼을 잠식하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살아남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루키우스가 아니었다. 한번 맛본 권력의 유혹과 연회의 잔혹함은 그의 내면 깊숙이 각인되어 영원히 그를 바꾸어 놓았다. 밖으로 나선 그는 아직 이른 아침의 공기 속에서 보시의 잔잔한 소리와 대비되는 자신의 내면의 혼돈을 느꼈다. 연회의 화려함과 쾌락, 그리고 극단적 타락이 그의 시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인간 본성의 어둠을 목격한 관찰자로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겪은 경험은 단순한 사치와 잔혹함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권력, 탐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했다. 루키우스는 연회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홍학과 쥐, 향신료와 독이 섞인 음식, 손님들의 공포와 비명을 생생히 떠올렸다. 그는 그 장면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깨달았다. 권력은 단순히 지배와 명령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고 타락시키는 도구임을 그는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어떤 선택이 나를 인간으로 남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기 어렵지만 루키우스는 연회에서 살아남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권력과 탐욕의 세계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에서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임을 알았다. 연회장의 화려함과 잔혹함, 공포와 쾌락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인간의 타락과 본성, 그리고 권력의 어둠을 상기시키는 그림자가 되었다. 루키우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잔혹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한 개인으로서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조용히 생각했다. 밤의 연회가 남긴 비극적 유산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한계, 권력과 탐욕의 위험, 그리고 선택과 생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다. 루키우스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인간과 권력, 그리고 도덕적 기준 사이의 복잡한 경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그 밤의 연회는 끝났지만 그 영향과 교훈은 그의 삶과 내면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사치와 광란 속에서 한 인간의 내적 갈등과 비극적 선택, 그리고 권력과 타락의 그림자는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다. 루키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회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둠과 권력의 위험, 그리고 생존과 선택의 의미를 관찰하고 증언한 생생한 증거로 남았다.